이제 고전시대 16장 고전시대의 실내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론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고전음악 시대에 특별히 소나타 형식이라는 이러한 형식이 발달하였을까? 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비엔나 고전주의 세 대가들이죠. 각각 다음에 어떤 장르를 자신의 주종목으로 삼았을까? 그리고 특히 16장에서는 하이든과 베토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음악 분야에서 이 두 분의 업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실내악, 먼저가 아니고 이 과의 제목은 실내악입니다. 챔버 뮤직, 챔버, 방이란 뜻이죠. 고전 시대의 실내악은 소규모 편성의 기악음악을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이 한 악기에 여러 명이 있는 그러한 편성이 아니고 한 파트에 한 명 내지 두 명. 네. 그리고 어디서 연주되는가 하면 사적인 모임이나 소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큰 연주홀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면을 보자면은 다악장 구조인 거는 바로크 시대와 비슷해요. 예, 바로크 시대 트리오 소나타도 4악장으로 혹은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었죠. 빠르기가 느린 빠름이 서로 대조되는. 그런데 이제는 고전 시대에는 다른 점은 소나타 형식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소나타 형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전 시대에. 어떤 차례로 살펴볼 거냐면은 이 실내악 중에서도 건반악기 음악. 이제 보통 우리가 실내악은 독주곡은 실내악으로 치지도 않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독주 건반악기 음악을 여기다 실내악에다 넣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피아노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고전 시대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다룰 거고, 두 번째로는 현악 앙상블. 건반악기가 아니고 스트링, 현악 앙상블,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악기들이죠. 이런 악기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트리오 소나타를 대체하는 현악 사중주, 스트링 퀄텟이 주요한 장르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장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관악기를 포함한 앙상블도 많이 작곡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 두 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어요. 우선 건반악기 음악. 건반악기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건반을 가지고 있는 악기죠. 어떤 악기가 생각나요? 물론 피아노. 네,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도 생각나고 하프시코드 바로크 시대 때 유행했던. 그런데 물론 이제 교재에는 건반악기 위상의 강화 이렇게 되는데 건반악기 중에서도 피아노가 위상이 강화돼요. 이게 피아노는 물론 1709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초기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세기 후반에 고전주의 때 아주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독주 피아노 소나타 말이죠. 독주 혹은 독주 악기 플러스 피아노 소나타가 독주 악기 바이올린 소나타나 첼로 소나타 이러한 악기 또 화음을 넣기 위해서 피아노가 맹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독주악기보다도 피아노가 훨씬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음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피아노와 함께 독주악기가 곁들여서 연주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굉장히 위상이 주요 악기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제 독주악기 피아노에서가 피아노가 반주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화성 역할을 못 하잖아요. 독주악기가. 그럼 뭐가 생각나요? 바로크 시대 때 이 트리오 소나타가 생각나죠. 계속저음. 건반악기 하프시코드는 바로크 시대 때 계속저음을 연주했었죠. 화성을 넣는 역할 뿐만이 아니고 저음은
저음도 같이 연주했었죠. 화성의 저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나타 형태지만은 다른 악기가 있어서 트리오 소나타 이렇게 저음 악기와 건반 악기 플러스 바이올린 혹은 바이올린과 관악기 이런 식으로 물론 트리오 소나타가 중요한 장르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독주 소나타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 저음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계속 저음이라는 것은 저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화성을 집어넣지 않고 숫자 붙은 저음을 알아서 연주하는 거였는데 이제 화성이 좀 더 단순해지면서 그걸 다 그려넣게 되면서 그러한 역할을 계속 저음의 역할을 피아노가 혼자서 담당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고전주의 때 이제 선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뚜렷한 선율이 나타나게 되면서 베이스 화성 진행보다는 선율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계속저음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피아노의 왼손이나 이런 선율 이런 파트가 하게 되니까 계속저음 대신에 이렇게 독주 소나타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트리오 소나타는 모방 진행이 주를 많이 쓰였다면 이제 선율 진행이 음악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반 음악이 특히 피아노가 맹활약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네, 교재 63페이지에 피아노의 등장. 피아노 소나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악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야기하자면은 피아노가 지금은 여기저기 다 있죠. 근데 1709년에 발달했는데 왜 고전시대 음악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하면은 고전시대 음악 표현에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하프시코드가 적합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피아노 폴테가 18세기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악기는 바로크 시대 때에 많이 쓰였던 악기예요. 클라비코드는 소리가 작은 악기였어요. 그래, 이렇게 작은 악기라서 가정에서 주로 연습용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했었는데 하피시코드는 비교적 크고 소리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해서 연주용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은 줄을 퉁기는 액션이에요. 건반을 치면은 하여튼 플랫드럼이 올라가서 줄을 퉁기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화려한 그래서 다성부 연주에 적합하고 음색 강약 대비 콘체르타토 양식에 딱 알맞죠. 단점이라면은 충격기 때문에 미세하게 섬세하게 강약 조절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그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크 시대 때는.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계속 저음 악기로도 또 독주 악기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전주의가 도래하면서 조금 더 전고전 시대 때부터 개인적인 아주 섬세한 그런 감정 표현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것보다는 이제 1709년 이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피아노에다 좀 눈을 돌리게 돼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잘 쓰면 되지 않을까. 피아노는 맨 처음에 크리스토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피아노와 폴테를 낼 수 있는 챔발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햄머로 줄을 때리는 액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빨리 때리면 큰 소리가 나고 천천히 치면은 이제 작은 소리가 나고 해서 섬세한 강약 조절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 음악에 표현하는 대로 악기가 부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18세기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바흐도 피아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점차 고전시대 음악적 표현, 즉 섬세한 강약 표현, 개인적인 감정 표현, 이것에 적합하도록 발전이 되었어요. 피아노 포르테가. 초기 피아노는 이와 같이 하프시커드와 비슷하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페달이 숨겨져 있어서 있긴 있었지만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강한 소리는 못 냈지만은 하여튼 섬세하게 강약 조절이 가능한 악기여서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피아노가 이렇게 맹활약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소나타라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장르에서 수많은 소나타들이 피아노 소나타들이 이제 작곡이 되고 지금까지도 소나티네 여기 성악하는 학생들도 배우죠. 소나티네. 그다음에 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대표적인 레퍼토리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작곡되게 됩니다. 소나타들, 피아노 소나타들이.